지상 수십 미터 고공 크레인에서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았습니다. 한여름 무더위와 한겨울 북풍 한설을 고공에서 혼자 몸으로 견뎌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걱정했고 그에게 미안해했습니다. 30년 넘는 노동자 생활 동안 그는 30년 가까이 거의 노동자 생활의 전부 다를 해고 노동자로 지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진숙입니다. 대담한 대담 시작합니다.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른 아침 전화 연결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우선 건강 상태가 어떠신지 여쭙고자 합니다. 암이라는 병이 하루아침에 낫는 병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항암하고 또 재발하고 방사선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부작용들이 좀 심해져서 네. 약물 부작용 이런 것들이 심해져서 지금도 좀 애를 먹고 있습니다. 예, 제가 김 지도위원님과 김 위원이라고 호칭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예. 제가 김 위원님과 기억 못 하시겠지만 오늘이 세 번째 인터뷰입니다. 이전에 두 인터뷰는 국민TV 이강윤의 오늘이란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였었습니다. 예. 그때 아직 크레인에 계실 때이기도 했고요. 희망버스가 막 가고 그럴 때였는데 위원님과 말씀 나눌 때마다 항상 저희는 숙연해지고 송구해지고 그렇습니다. 이제 암 얘기를 본인께서 꺼내주시니까 또 한 번 안타까움이 커지고 왜 착하게 사시는 분, 성실하게 열심히 사시는 분에게 이런 시련이 계속되나 그런 생각을 저희 시청자 모두들 같이 하고 계실 겁니다. 복직을 드디어 하셨습니다. 지난 2월 25일 무려 네. 37년 만에 복직을 하셨죠. 네네. 단 하루 만에 복직이었습니다. 그런데 꽤 의미 있는 결과인데 사실 위원님의 정년은 지난 2021년 1월 1일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때까지 회사에서는 아무런 답이 없다가 2022년 올해 명예복직 형식으로 복직과 퇴직이 단 하루 만에 그냥 뚝딱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예. 그때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저는 그동안 계속 이제 주장해왔던 게 명예회복이 우선이었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86년도에 해고될 당시에 그냥 너 일 못하니까 나가라, 불성실하니까 나가라 이게 아니었고, 노조의 대의원에 출마했다는 이유로 대공분실에 끌려가고, 그것도 보자기를 덮어 씌운 채 어딘지도 모르게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두드려 맞고 온몸이 이제 만신창이가 된 채 3번을 끌려갔었거든요. 네. 그런 과정들을 겪고 현장에 돌아오니까 김진숙이는 빨갱이다, 김일성이 막내딸이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회사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네. 너는 이제 일 못한다 이렇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해고가 되고 나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빨갱이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리고 예. 내가 했던 활동들이 뭔가 북한을 이렇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식당 없는 공장에 식당 지어달라, 화장실 없는 공장에 화장실 지어달라. 이게 무슨 자경이고 용공입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몰려서 해고되고 나니까 이거는 제가 복직을 하지 않으면은 평생을 따라다니는 낙인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복직을 해야 됐었고 그게 좀 일찍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정년을 넘기고서 나서야 되니까 예. 명예를 회복하는 식으로 됐던 거죠. 네. 2021년, 2022년, 21세기 들어와서도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좌경, 용공 딱지를 붙이고 그걸 써먹고 일부에서는 아직도 그게 통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아직도. 네, 어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역사 발전 이런 걸 많이 얘기하는데 생각보다 매우 굼뜰 뿐만 아니라 때로는 퇴행한다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하곤 합니다. 이번 선거 결과 좀 느낌이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어떤 소회를 갖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하여튼 복직하고 나면 좀 마음 편히 좀 그동안 못했던 것들 해보고 살고 싶었는데 네.
이 다시 이제 긴장이 되죠. 특히나 이제 윤석열 당선자가 뭐 민주노총에 대해서 대단히 적대적인 감정들을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아직도 이제 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해고된 노동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원상회복되지 못한. 그분들은 선거 결과를 더 암담하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한진중공업에서 노동자 한 분이 목을 매서 자결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5년 더 이상 못하겠다. 이게 유서의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염려되는 부분들도 많고 사실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 더군다나 이번 대선만큼 선거 기간 중에 뭐 모든 정책이 다 사라지고 뭐 무당, 법사, 왕자, 뭐 도덕성 논란 이런 것들로 점철되긴 했지만 노동계 이슈가 거의 다뤄지지 않거나 다뤄지더라도 아주 편린적으로 뭐 주 120시간 노동할 수도 있어야 한다 이런 것들만 오갔는데 노동 현장을 지켜오신 분으로서 그리고 음지에 계속 계셨던 분으로서 윤 당선인에게 편하게 한 말씀 하실 시간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이 검사도 오랫동안을 사셨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직도 검사의 시각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네. 그 검사라는 직업이 사실은 용의자를 피의자로 만들어가는 과정 아닙니까? 예. 이제 뭐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단죄하시고, 그 사실 민주노총이 뭐 대선 이후에 뭐 한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지금까지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불법이니 뭐 이런 식으로 미리 이제 단죄를 하시고 해체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우려가 돼요. 그리고 뭐 손보겠다 그러는 노동시간 유연화라든지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정착돼 왔던 과정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피해를 받아왔고 고통을 받아왔던 문제였고 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요구해서 여기까지 이제 정책이 왔던 거란 말입니다. 예. 근데 그거를 기업이 요구한다, 뭐 중소기업을 살려야 된다, 이런 이유들로 다시 후퇴한다는 거는 또다시 노동자들을 그 고통 속에 몰아넣는 게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네. 있습니다. 계속 해고 노동자로 살아오셨고 이제 딱 하루 복직했다가 정년 퇴직을 하신 어떻게 보면 사회적, 법적 연형으로는 퇴직한 노동자이신데 네. 걱정은 하나도 줄지 않고 오히려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상황이. 작년이었죠. 정년 복직 기한 앞두고 부산에서 출발해서 34일 만에 무려 400km를 걸어서 456km입니다. 그렇죠. 서울 부산이 한 440이 넘죠. 네. 청와대로 걷기 행진까지 하셨습니다. 그때도 투병 중이었지만 뭐 내색하지 않았는데 복직하신 하루 그날 달라진 회사를 좀 둘러보긴 하셨죠. 예, 아침에 들어갔다 오고 그다음에 이제 행사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돌아보고 그러니까 네. 이제 제가 그동안 요구를 해왔던 게 한진중공업에서 노동조합의 탄압으로 목숨을 끊었던 노동자들,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박창수 동지가 일했던 배관공장, 김주익 지회장이 일했던 조립장, 그다음에 곽재규 동지, 그다음에 최강서 동지들이 일했던 현장들을 한번 돌아보고 싶다. 근데 이제 조선소는 야드가 좀 넓으니까 오전 예. 오후로 나눠서 이제 들어갔다 왔습니다. 근데 네. 지금 현장을 돌아보니까 하여튼 그분들은 안 계시고, 근데 저는 이제 그 37년 전에 회한에 빠지는 거예요. 그분들이 일했던 현장들을 저는 알고 같이 일을 했었으니까. 예. 근데 2011년도에 정리해고됐다가 복직한 그 분들의 후배들이 그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마음이 굉장히 뭉클했었습니다. 네. 지금 답변 도중에 한 분 한 분 박창수 노동자 등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저희가 잠깐 잊을 수도 있으니까 모두 몇 분이 어떻게 희생됐는지 그것만 좀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시겠습니까? 노태우 정권 시절에 박창수 위원장은 제3자 개입 금지법이라는 그렇지. 지금은 사라진 법이죠. 네. 그 법으로 안양구치소에 끌려갔다가 시신으로 발견이 됐고요. 그래서 그
죽음이 지금 30년이 넘도록 아직도 의문사로 아, 남아 있습니다. 네. 아직 우리 사회에는 그 군부 독재 시절에 수많은 민주 인사들, 학생들이 의문사인 채로 남아 있는 죽음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네. 한 분이 박창수 위원장이고, 그 다음에 2003년도에도 한진중공업이 정리해고를 하고 공장을 폐쇄시키고 필리핀 수비구로 이제 공장을 빼돌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그 정리해고를 막고자 김주익 당시 노조 지회장이 85 크레인에 올라가서 농성을 하다 129일 만에 크레인 위에서 목을 맸습니다. 그 85 크레인에 우리 김 위원님도 나중에 같이 그 크레인에 네, 올라가셨던 거죠. 네, 예. 네, 네. 그리고 그 김주익 지회장이 돌아가셨는데도 사측에서는 아무런 태도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네. 장례도 못 치르고 시신은 크레인 위에 놓여져 있고, 그래서 그걸 보다 못해서 2주일 만에 곽재규라는 그 김주익 지회장이랑 노조 활동도 같이 하고 굉장히 친했던 분이 계시는데, 예. 그분이 이제 그 크레인 바로 밑에 있는 독고 바닥에서 또 투신을 해서 목숨을 끊으시죠. 예. 그리고 2011년도에 제가 크레인에 올라가서 309일을 있고, 그때 이제 정리해고가 철회되죠. 정리해고가 철회돼서 복직을 시키기로 했는데 2년 후에 그 2년 동안 노동자들은 얼마나 목을 빼고 복직의 날을 기다렸겠습니까? 네. 근데 사측에서는 2년 만에 돌아온 노동자들한테 복직이 아니라 휴업을 명령을 했어요. 예. 그리고 그 2년 동안 우리는 복직을 기다릴 동안 사측에서는 복수노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 노조를 하나를 또 만든 거예요. 회사 입맛에 맞는. 예. 그리고 이제 그 노동자들한테 복수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다시 구조조정이 온다. 그리고 복수노조에 가입해야 휴업에서 빼주겠다.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이제 조합원들을 그쪽으로 이제 가입을 대거시키죠. 알겠습니다. 그러고 전장에서 이제 갈등들이 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김주익 지회장이나 그 박창수 위원장이나 장례를 치르고 관을 메고 직접 묻었던 노동자들이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거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배신감들이 컸죠. 네. 그리고 사측에서 언제 다시 이제 복직을 시킬지 모르는, 그리고 한진중공업이 굉장히 잘못됐던 게 노사 합의를 안 지켜요. 네. 그렇게 투쟁을 통해서 목숨까지 끊어가면서 합의했던 그리고는 것들을 안 노동자들 지키고.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조장하고 네. 네. 그걸 또 이용하고 그래 왔죠. 그랬죠. 그리고 어쨌거나 그러면서 이제 네, 그 박창수 최강서라는 노동자가 목숨을 또 끊게 되죠. 네, 박창수 노동자의 사망은 저도 선명히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는 아직 학교에 있어 학생이었는데 노태우 시절 이미 그 노태우도 얼마 전에 세상을 떴지만 아직도 의문사로 남아 있는 게 현실이고 참 참담합니다. 네. 자, 다시 인터뷰. 국내 1호 여성 용접공으로 입사하셨었어요. 아주 오래전이지만 혹시 노동자 말고 다른 삶을 꿈꿔 보신 건 있으셨습니까? 저는 뭐 18살 때부터 노동자 생활을 계속해서 저는 제 한 입을 먹여 살리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고되고 중요한 일인지를 어렸을 때부터 네. 알아왔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예. 근데 그것마저도 이제 해고로 끊기고 나니까 절망감들이 컸죠. 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보고 계십니다.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댓글창 잠깐 좀 볼까요? 물론 정치 얘기, 그다음에 청와대 이전 문제 얘기가 많고요. 민주노총은 좀 각성해야 한다. 요 짧게 이걸 써주셨는데 자세한 내용 심정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런 것도 있고. 김진숙 위원님 하루빨리 쾌유를 바랍니다. 김민정님께서 남겨주셨고요. 나르시아님은 김진숙 열사시군요. 이 시대의 영웅이십니다. 빨간당, 돈먹당과 무슨 얘기가 필요합니까? 국힘 얘기이신 것 같습니다. 바다님, 김진숙님 얼마나 고생이 심하셨을지 이랬고요. 이 밖에도 힘내시라, 건강 많이 돌보시라, 저희가 가끔은 잊고 있어서 죄송하고 송구하다 이런 말씀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네, 김 의원님.
네. 그 해고 노동자 김진숙의 복직 투쟁은 일단 하루 복직으로 마침표는 일단은 찍었습니다. 그러나 투쟁은 여전히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리고 우리 노동계가 해결해 가야 할 문제들 어떤 걸 꼽아 주시겠습니까? 어제도 강정에서 이제 문정현 신부님이랑 평화바람이 네. 부산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문제들을 제기하시고 비를 맞고 이제 행진을 하고 이랬었는데 오늘은 울산의 그 서진 ENG라고 네. 현대 종합기계에서 그 크레인을 만들었던 노동자들이 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해요. 그래서 예. 오늘도 이제 그 평화바람이랑 같이 거기를 가기로 예정이 돼 있는데 그분들이 비정규직이었고 그리고 해고된 지 600일이 넘었는데 아직도 투쟁을 하고 있고 이런 노동자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네. 그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뭐 해고를 막겠다. 그다음에 이제 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별로 이루어진 게 없어요. 비정규직에 정규직화라는 것도 알고 보면 이제 자회사고 그러니까 정규직의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비정규직인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이루어져 왔었고 지금 구미의 아사히 같은 노동자들도 7년이 넘었죠. 뭐 서울의 그 항공기를 청소하고 닦았던 아시아나 KO 네. 노동자들도 600일이 넘었죠. 이분들도 법원에서 다 복직 판결이 났는데도 사측에서는 버티고 있는 거고. 예. 그리고 사실 뭐 저보다 훨씬 먼저 해고됐던 동일방직이나 YH나 뭐 청계피복이나 이런 부산 지역에도 사마고무나 국제상사나 이런 노동자들이 회사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을 받고도 복직을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좀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죠. 법원의 그리고 결정. 하여튼 네, 저는 우리 법원-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비정규직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네. 경제 문제도 해결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법원의 결정이 내려져도 복직 같은 거에 응하지 않으면 그걸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나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사측에서는 벌금 내면은 벌금 내는 거고 그 사람들은 돈 많으니까 네. 이 삼성전자가 아니라 그 과태료로 그냥 자동차, 떼우고 만다 이거죠? 예. 자동차 판매연대도 대법까지 승소를 했거든요. 네. 근데도 복직 안 시킵니다. 그러면 그 부분 법을 고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을 고치고 그 법원의 법을 명령이 지키게- 강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죠. 강제해야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슨 판결이 내리면 할 수 없이 복직을 시켜야 하도록, 그건 할 수 없이가 아니죠. 당연한 건데 왜 그게 몇십 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만큼 노동자들에 대해서 이 사회가 네.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뭐 좀 적대시해야 된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말 잘 듣는 근로자들은 필요하지만 뭔가 요구하고 뭐 자신들의 주장을 하는 노동자들은 가차없이 해고시키고 그 사람들을 거의 사회적으로 살인을 하다시피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결과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회가 그냥 기업들의 목소리만 듣고,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도 예. 얼마나 그 유족들이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하고 단식까지 해가지고 개정까지 갔던 건데 기업들 한마디에 그냥 국회까지도 다 그들의 요구를 수용을 해서 결국 누도기법을 만들고 예. 새 정부에서는 그 법안조차도 다시 손보겠다라는 얘기들을 하니까 기가 차죠. 네, 선거 때마다 노동계를 대표하고 대변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들어갑니다. 이쪽 당에도 가고 저 당에도 가고 비례대표 배지도 달고요. 지금 임이자 의원이라고 이번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사회노동분과 간사를 맡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국노총 출신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서 항상 선거 때마다 사람은 데려가는데 왜 그 말도 안 되는 법안 하나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뭐하러 노동자 대표 케이스로 의원 배지를 답니까? 워낙 그렇게 노동계를 대표해서 들어가는 분들이 소수고, 네. 그리고 민주노총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제 기억에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목소리들을 힘있게 대변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걸 제도로 만들고 법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의 구성들을 보면 여전히
남성들이 절대 다수고, 예. 그리고 사용자들을 대표해왔던 사람들이 절대 다수의 의석들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힘든 부분들이 많죠. 예. 아무튼 법원의 결정이 내려져도 기업에서는 과태료로 떼워버리고 복직시키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이건 정말 마땅히 고쳐져야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국회의사당에서 일하시는 사람들 이런 거 하라고 의원 만들어준 겁니다. 172석 민주당 일단은 똑똑히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소수당, 그리고 집권은 했지만 여전히 국힘은 소수당입니다. 소수당 데리고 압박하고 때론 으르고 정 뭐하면 수적 우위를 통해서라도 이런 건 법안 성문시켜야지요. 왜 늙은 노동자의 입에서 아직도 청계 피복 노조니 동일방직이니 40년 전 노동계 사건 얘기가 아직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탄식이 나와야 합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자,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조금 격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기간 유세하면서 민주노총 저격하는 발언들 잇따라 쏟아냈었습니다. 민주노총을 강성노조로 규정하고, 근데 이런 발언으로 피해를 본 건 오히려 민주노총 아닙니까? 명예훼손이죠, 사실은. 명예훼손, 네. 윤 당선인이 내세운 노동공약 1호가 주 52시간제 개선입니다. 말은 개선입니다.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라고 포장도 했지만 노동자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노동자에 대한 착취가 심해질 건 뻔합니다. 뭘 어떻게 고쳐야 합니까? 사실 지금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뭐 일하다가 끼어서 돌아가시거나 추락해서 돌아가시거나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네. 과로사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뭐 택배 노동자들도 그렇고 이른바 화이트 칼라라는 사무직군의 노동자들도 그렇고 그분들이 과로사로 돌아가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한 휴식이 주어지고 충분히 잠잘 수 있으면 그런 일이 안 생길 텐데 너무 사람의 인간의 한계치 이상을 이제 몰아붙이고 일하게 하고 집에 돌아갈 시간이 없이 이제 그렇게 일을 하니까 과로사들이 점점 늘어나는 건데요. 저는 예. 그래서 지금 52시간 노동제, 40시간 노동제들이 법으로 명문화된 건데 그걸 다시 손보겠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시각이나 노동자들의 처지가 아니라 기업의 입장들만 반영하는 것 같아서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네. 노동자 편은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군요. 그렇죠. 네. 윤 당선인이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도 일을 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이 실제 있다, 일부 있다. 이들에게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 관련 조항이 헌법에 규정된 헌법 사항이라는 것을 윤 당선인이 잘 모르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에 대한 지역별 그리고 업종별로 차등 적용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막상 실시되면 굉장히 큰 혼란이 예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최저임금이 만들어졌던 게 사실 4인 가족 중에 4사람이 다 일을 해도 네. 가게를 유지하기 힘든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네. 기본 생계는 유지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최저임금제가 노동계의 요구로 투쟁으로 이제 만들어졌던 건데 그걸 다시 되돌리겠다. 그것도 차등을 해서 되돌리겠다라는 건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일본 같은 경우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최저임금이 이제 지역마다 다르니까 네. 도쿄 같은 이제 대도시들은 최저임금이 높으니까 젊은 청년들이 이제 대도시로 다 몰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른 지역들은 텅텅 비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도 유지가 되지도 않고 다른 지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일을 해도 먹고 살 수가 없고. 예.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이 도농 간의 격차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래서 그걸 줄이고자 이제 뭐 그 농촌 지역에도 공단들을 짓고 만들고 이랬었는데요. 이런 정책들이 다시 되돌아간다 그러면은 네. 저 우리 사회의 이
이 도시 빼고는 네. 거의 공동화되지 않겠냐 하는 우려들을 가지고 있죠. 예. 최저임금 부분을 손대는 것은 일단 반헌법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헌법에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이 있는 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일단 헌법 위반인 거 맞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검사 출신이시니까 법을 잘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냥 자기 주장이 먼저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좀 우려스럽습니다. 네. 한 가지 사회에서는 그리고 뭐 언론에서도 이런 제목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민노총 이퀄 귀족 노조다. 노동자 중에 극히 상위 1, 2%만을 위한 뭐 그런 것들이 많다. 그리고 실제 노동자들 중에 정말 보호받아야 할 사람은 피해를 보거나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전경련 같은 데서는 오래도록 펴고 있습니다. 그거에 고개를 갸웃하면서 그럴 수도 있나 봐. 사실 나도 좀 그걸 느끼곤 해라고 심정적으로 동의하거나 그런 분들도 제법 계십니다. 김의원님께서 민노총 이퀄 귀족 노조다. 특수 사람들만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런 주장에 대해서 좀 알기 쉽게 반론을 펴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귀족이 왜 노조를 하겠습니까? 왜 노동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진짜 우리 사회의 귀족이야말로 경총과 정경련을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네. 그분들은 다이아몬드 수저로 태어나서 네. 할아버지, 아버지의 영향으로 재벌 2, 3세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네. 그 부와 명예와 권력들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인데요. 민주노총을 구성하고 있는 거의 40% 가까이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예. 그리고 이 사회에서 비정규직 최저임금 문제를 위해서 투쟁해왔던 유일한 조직이 민주노총이었어요. 민주노총이고. 네. 그런 그 민주노총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폄훼를 하고 이래야 이제 언론에서 또 조중동 같은 데서는 받아 써주고 그런 프레임들이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공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7년을 임금도 없이 오로지 복직만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이 어떻게 귀족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분들의 삶을 단 하루라도 들여다본다면 그리고 그분들이 치고 있는 그 낡은 천막에 단 한 번이라도 방문해 본다면 전 그런 얘기는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유일하게 노동자들을 대변해왔던 민주노총에 대한 공격들을 네. 뭐 좀 이렇게 진실을 알고 실상을 알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회에서는 아직 여전히 이제 조중동들의 힘이 크니까 네. 그렇게 매도하는 부분들이 민주노총으로서는 굉장히 억울하죠. 한 가지만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귀족이 어떻게 노조를 해야 할 이유가 뭐겠느냐라고 첫 문장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뭐 현대자동차라거나 일부 대기업 민노총에 들어있는 쪽에서는 노동자들 자기들 내부의 권익 이런 것을 우선시하는 조항도 조금 있어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거나 반발을 산 적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사실 이를테면 그런 부분들도 취직을 없지는 않아요. 세습한다거나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네, 그런 노조가 힘이 있을 때 네. 그런 조항들을 만들어낸 것도 사실이긴 한데, 네. 근데 그 노동자들이 뭐 연봉이 얼마나 귀족이다. 음. 그 연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뭐 수많은 잔업들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거의 가정을 돌보지 못하고 이제 살아온 노동자들이 많은데요. 그리고 예. 이 귀족 노조가 성립될 수 있었던 것도 네. 그만 같은 공장에서 일해도 임금이 3분의 1밖에 안 되고 절반밖에 안 되는 비정규직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비정규직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봉이 많은 노동자들의 연봉을 깎고 그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네. 비정규직들의 처지를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만 하더라도 정의선 씨가 가져가는 것들 그리고 그 재벌들이 가져가는 거에 비해서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목들이 얼마나 되냐. 그 부를 생산한 건 결국 노동자들인데 그리고 수많은 하청 노동자들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개선 없이 네. 그게 마치 이제 뭐 귀족노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처럼 매도하는 거는 불공평하죠. 잘 알겠습니다. 항상 헤어질 때는 아쉽습니다. 아직 목소리가 쩌렁쩌렁 하셔서 인터뷰 내내
염려하던 마음을 조금은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도 암 투병 중이시고 아시다시피 그게 너무 육체의 고통이 큽니다. 늘 김 위원님께 우리들은 그리고 사회는 힘내시라, 버텨주시라 라는 말씀만 드려서 또 한번 죄송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퇴직 노동자의 여유도 좀 누려보시고 커나오는 후배 세대들에게 늘 귀감이 되어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진숙 고맙습니다. 위원님 건강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